어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다가 정말 놀랐어요. 항상 통통하셨던 어머니의 등에 척추뼈가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5개월 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손과 발이 유난히 차가운 걸 느꼈어요. 여름인데도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살짝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수 있는 노인이 마지막 1년 동안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단순한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76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음식을 아끼지 않고 가족들에게 듬뿍 차려주시던 분이었죠. 특히 손주들이 주말에 놀러 오면 밤새 준비한 음식으로 식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밥심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식사를 거르신 적이 없으셨고 저희 가족 누구라도 식사를 거르면 눈에 쌍심지를 켜셨죠.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뜨끈한 국과 반찬 가득한 밥상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작년 가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이 목에 안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옷은 점점 헐렁해졌고 얼굴은 더욱 야위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다가 정말 놀랐어요. 항상 통통하셨던 어머니의 등에 척추뼈가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숙 씨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괜히 돈 들이지 마. 늙으면 다 이런 거야. 손사래를 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정숙 씨에게 물으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예전에 너희 어렸을 때 해주던 팥죽 기억나니? 그거 한 번만 더 먹고 싶구나. 정숙 씨는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찾지 않으셨던 팥죽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상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밤새 정성껏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어머니, 더 드세요. 정숙 씨가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그릇이면 충분해. 정말 맛있었어. 너희들 어렸을 때 생각나는구나. 참 좋은 시간이었지. 그 말에 정숙 씨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더 급격히 체중이 줄어들었고 결국 5개월 뒤 조용히 잠을 자듯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노안이라고 했지만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중 감소가 마지막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억이 담긴 팥죽을 드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의 체중 감소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않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남아요.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인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 감소가 있는 경우 이는 심각한 건강 이상이나 사망 위험의 예측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제는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쇠약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기장읍에 사시는 박종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종호 씨의 아버지는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셨습니다. 파도가 거세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바다로 나가셨던 강인한 분이셨죠. 아버지는 정말 힘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70대 중반까지도 매일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셨죠. 동네에서는 철인 할배라고 불렸을 정도였어요. 저희 형제들보다 더 건강하셔서 오히려 저희가 걱정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작년 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바다가 좀 거칠어서 쉬어야겠다고 하셨는데 날이 좋은 날에도 계속 쉬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끔 바다에 나가셔도 예전처럼 멀리 가지 않고 금방 돌아오셨죠.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좀 쉬셔야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집 안에서도 피곤해 하셨어요. TV를 보다가도 금방 눈을 감으시고 화장실 가는 짧은 거리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종호 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질병은 없다고 했지만 종호 씨는 아버지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매일 아침 어촌계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버지 방에 아침을 가져다 드리러 갔어요.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죠. 아버지, 아침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돌아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호야, 내가 평생 바다에 몸을 맡겼는데 이제 바다가 날 부르는 것 같구나. 그 말씀에 종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단순한 피로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여정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 후로 종호 씨는 아버지의 일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해산물찜을 직접 해드리고 힘이 드실 때는 부축해드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피곤해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옛날 흑백 사진첩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바다에서의 모험담, 어머니와의 첫 만남, 저희 형제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종호 씨의 아버지는 그의 겨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라고 했지만 종호 씨는 아버지의 극심한 피로와 쇠약이 이미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소속 전문의들은 노인의 극심한 피로와 쇠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노인이 갑자기 일상적인 활동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에너지 생성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활동적이었던 노인이 갑자기 활동을 줄이고 쉬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들은 종종 마지막 에너지 보존 모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는 본능적으로 필수적인 기능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다른 활동은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다른 신체적 증상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무리한 활동을 강요하기보다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은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눕는 시간이 길어지면 욕창이나 근육 약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꿔주고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노인에게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으므로 대화를 강요하기보다 때로는 그저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종호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배운 교훈을 이렇게 전합니다. 노인의 갑작스러운 피로와 쇠약은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대화가 줄었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그 작은 에너지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아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저처럼 나중에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야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그분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않으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힘이 없으실 때는 무리하게 활동을 권하기보다 때로는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종호 씨의 아버지처럼 많은 노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그 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전에 사시는 김영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희 씨는 81세 되신 어머니를 10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퇴직 후에도 동화책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며 늘 머리를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거나 방금 했던 이야기를 잊으시는 정도였죠. 영희 씨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평생 귀하게 여기던 손녀인데 그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셨고 가끔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관성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날은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어머니는 제게 "너 누구니? 우리 영희는 아직 어린데" 라고 물으셨어요. 제 이름은 아시는데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거죠. 저는 그 순간 무너졌어요. 그 뒤로 영희 씨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일깨워 드리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계신 세계로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어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부르시면 그 상황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죠. 그러면 어머니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하세요. 가끔은 갑자기 생기 있는 표정으로 교과서를 펴시고 열정적으로 갖춰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다시 자신감 넘치는 교사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자주 꺼내 함께 봅니다. 놀랍게도 50년 전 일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어머니는 그때만큼은 또렷한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하시는 건 예전 제자들 이야기를 할 때예요. 첫 부임 시절 가르쳤던 시골 학교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도 세세히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죠. 어느 날 어머니는 영희 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니, 저 영희예요. 알지. 내가 다 알아.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건 내 마음까지 있는 건 아니야. 마음은 기억해.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마음은 알아. 그 말에 영희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지 기능은 저하되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인지 기능 저하는 노인의 약 40%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과거의 기억은 선명한데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은 뇌의 해마 영역이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노인신경과 전문의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을 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현실로 끌어오려고 애쓰기보다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대화하고 선택의 폭을 너무 넓게 주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뭐 드실래요? 라고 열린 질문을 하는 것보다 오늘 점심에 국수와 떡국 중에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처럼 구체적인 선택지를 드리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치매협회에서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며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느낌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이렇게 나눕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10번 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드려요.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정말 처음 하시는 질문이니까요. 또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실 때는 다툼이나 논쟁은 피하고 그저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맥락이 없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그분들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자신이 가장 자신감 있고 존중받던 시절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어쩌면 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혼란이나 착각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이 모여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슬프고 어려운 변화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존중을 통해 소중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애 씨의 어머니처럼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만은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윤미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영 씨는 83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감기 한번 제대로 걸려본 적 없다고 자랑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한약도, 양약도 거의 드신 적이 없으셨죠. 오히려 저희 가족들이 감기에 걸리면 약 먹을 필요 없다. 그냥 버티면 된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면역력이 워낙 강하셔서 주변 어르신들이 다 아플 때도 끄떡없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난해 겨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미영 씨는 겨울이니까 감기 정도는 걸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감기는 쉽게 낫지 않았고 한 달 동안 기침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냥 버티면 된다는 말 대신에 이번 감기는 왜 이렇게 오래 가냐라고 하시는 걸 듣고 이상하다고 느꼈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의사는 단순한 감기가 기관지염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정리하시다가 손에 작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보통 같으면 금방 아물 상처인데 2주가 지나도 계속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싶었죠. 미영 씨는 아버지를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갔고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면역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보내는 신호 같았어요. 미영 씨는 아버지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준비하고 집안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손 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고 방문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더덕구이와 산양삼을 자주 해드렸어요.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버섯류도 매일 국에 넣어드렸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자주 드시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봄이 되자 심한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한 달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 저희 형제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고충을 들려주셨죠. 마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미영 씨의 아버지는 또다시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결국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의사는 노인성 폐렴이라고 했지만 미영 씨는 아버지의 면역력 저하가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면역력 저하는 몸이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힘이 없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병원에서의 과도한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서울대학교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면역력 저하가 노인의 마지막 1년 동안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노인의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화되지만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그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이를 면역 노화 가속화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상처 치유 능력도 크게 감소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연구에 따르면 생의 마지막 1년을 맞이하는 노인의 약 70%가 심각한 감염성 질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이미 몸을 방어하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우선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입니다. 또한 노인이 접촉하는 물건과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방문객이 감기 증상이 있다면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등은 면역 기능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 환경도 면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 저하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영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이 갑자기 잦은 감기에 시달리거나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물론 영양과 위생에 신경 써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더 들을 걸, 이런 추억을 더 만들 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미영 씨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의 유한함을 일깨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최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준호 씨는 78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활동적이셨어요. 70대 중반까지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셨고 작은 텃밭도 직접 가꾸셨죠. 숨이 차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지난해 초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어머니가 평소 즐겨 다니시던 산책을 중간에 멈추고 쉬시는 모습을 본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더워서 그러시나 했는데 겨울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쉬실 때 꼭 가슴에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 괜찮다. 그냥 잠깐 숨이 좀 차네라고 하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호흡은 더 가빠졌고 가끔은 밤중에 숨쉬기 힘들다고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심장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연세가 있으시니 폐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손과 발이 유난히 차가운 걸 느꼈어요. 여름인데도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살짝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구나 싶었죠. 준호 씨는 어머니를 다시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말초 혈액순환 장애와 산소 포화도 저하였습니다. 의사는 연령을 고려할 때 큰 시술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생활을 많이 바꿨어요. 침대머리를 약간 높여서 숨쉬기 편하게 해드리고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수시로 마사지도 해드렸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호흡은 더 가빠졌고 때로는 숨을 들이쉴 때 특이한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불렀습니다. 준호 씨는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호흡 패턴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종종 숨이 부족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가습기로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했죠. 하지만 그보다 어머니가 더 원하신 것은 제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어머니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준호 씨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제 곧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준호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준호 씨는 더욱 어머니 곁을 지켰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옛 가요를 함께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숨쉬기 힘드셨지만 가끔 제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시던 곡을 부를 때면 어머니의 표정이 편안해지셨죠. 때로는 어머니도 작은 목소리로 함께 따라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그의 겨울, 준호 씨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멈췄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준호 씨는 어머니의 변화된 호흡과 혈액순환이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호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호스피스 의료진들은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노인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특히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 불리는 주기적으로 깊고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고 일시적으로 멈추는 패턴이 나타나면 이는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에 따르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는 것은 심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입술이나 손톱이 푸른빛을 띠는 청색증은 체내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체를 약간 높이고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호흡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방 안의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가끔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손발에는 따뜻한 양말을 신겨드리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기장판처럼 너무 뜨거운 것은 오히려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입니다. 호흡이 힘들 때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이렇게 나눕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달라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변화를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몸이 저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나서야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처치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가빠도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 손을 잡아드리는 것, 불안해하실 때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호 씨의 어머니처럼 많은 노인들은 마지막 순간의 의학적 치료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더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이 마지막 1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숙 씨의 어머니가 보여준 체중 감소, 박종호 씨 아버지의 극심한 피로와 쇠약, 김영애 씨 어머니의 인지 기능 저하, 윤미영 씨 아버지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최준호 씨 어머니의 호흡과 혈액순환 변화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우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였습니다. 마치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분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일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어머니의 체중 감소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다가 나중에야 그것이 마지막 신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종호 씨는 아버지의 피로를 그냥 쉬고 싶으신 거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생명의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드는 신호였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최준호 씨는 어머니의 숨소리 변화와 차가운 손발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 속에서도 그들은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정숙 씨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팥죽을 정성껏 끓여드렸고 종호 씨는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소중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영애 씨는 어머니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도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교감했으며 미영 씨는 아버지와 평생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이러한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종호 씨가 말했듯이 나중에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야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분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세요. 셋째, 그분들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영애 씨의 어머니처럼 때로는 그분들의 세계로 들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로 끌어오려 애쓰기보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숙 씨가 어머니에게 끓여드린 팥죽 한 그릇, 미영 씨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었던 젊은 시절 이야기, 준호 씨가 어머니와 함께 부른 노래 한 소절,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다섯째, 때로는 말보다 함께하는 존재 자체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준호 씨의 어머니처럼 숨쉬기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처치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단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과 의미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변화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마시고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슬픔만이 아닌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완성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삶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소중한 분들과의 의미 있는 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